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발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치료가 가능함에도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원도 응급의료 시스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현 한림대학 교수님, 또 안무업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시간 주제가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좀 강원도의 이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응급의료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제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응급 의료진이 의료 기술과 장비를 집중해서 치료하는 것,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는 우리가 이제 남한 면적의 16.8% 정도로 굉장히 넓고 도민은 156만 명인데 실제 유동 인구는 거의 한 1억 2천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따라서 그 병원 기반의 이제 응급실 이용 건수도 사실은 제주, 광주, 전남, 강원수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빼어난 자연 관광 자원으로 유동 인구는 많은데 실제로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다 보니까 이제 병원은 더 부족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응급 의료 체계에서는 이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소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이렇게 그런 산지 중심으로 돼서 그 병원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단계 이송에 있어서는 119 구급대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구급대 시설, 장비, 인력의 숫자, 그다음에 적절한 응급 처치 능력을 보유하는지, 이게 바로 병원 전 단계의 이제 응급 의료 서비스의 핵심 요소고요. 병원 단계에 가면은 의료기관의 시설, 그다음에 장비, 전문 의료 인력의 숫자, 그다음에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병원 단계의 그 효율적인 구축 그리고 운영이 응급 환자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사회 응급의료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강원도 응급의료 시스템이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모든 그런 상황을 지역 완결형, 그다음에 이제 응급의료 체계 구축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노력은 해왔는데 네. 아직도 한 60점 정도라고, 실제로 그런 우리 통계로부터 그런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안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좀 몇 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이것을 이제 어떤 응급의료 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력의 점수가 아니라 네. 이제 절대적 평가로 보면 한 100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한 60점 정도, 70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이 네. 그 노력의 점수가 아니라 이제 결과의 점수로 한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된다.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강원도 응급의료 시스템의 뭐 체계 그리고 어떤 현황인지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응급의료 체계는 이제 병원 전 단계, 네. 그리고 이제 병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는 이제 소방이 담당하고 그 주로 네. 닥터 헬기와 같은 이런 일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보통 병원 전 단계는 이제 소방이 담당하고 있고요. 병원 단계 역시 이제 보건복지부 체계에 병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에 잘 아시다시피 한 40개 정도의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이제 최상위 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3개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원주에 원주 세브란스 병원, 네. 그다음에 춘천에 이제 춘천성심병원, 그리고 강릉에 강릉 아산병원이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최상위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아래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병원이라든지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 16개 정도의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된 응급의료 체계를 뭐 전국과 동일한 체계죠. 이걸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에서부터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전달망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지역 중심으로 그 지역의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어 보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도 앞서 이제 강원도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 70 정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고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열악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분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만의 문제, 또 강원도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문제, 뭐 인구 희소 문제 이런 것이 사회 각각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응급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런 고령화에 따라오는 질병들, 응급질환들,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빨리 이제 골든타임 안에 응급의료 기관으로 모셔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취약합니다. 네. 면적은 넓고 구급대 숫자, 소방대원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열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역시 이제 지역적인 특성과 관계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이제 원주, 춘천, 강릉 이 거점 도시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또 병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의사의 80% 가까이가 이 세 도시에 집중해 있고 모든 시설 자원이 이 세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적경 지역이라든지 또 이 영월, 평창 뭐 이런 산골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당연히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접근이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생기는 이제 고위험 환자들의 높은 사망률, 높은 후유증이 강원도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이 응급 의료 시스템 문제가 이제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문제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특히 이제 중증 응급의료 체계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상 쪽 문제가 있고요. 아까 이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강원도는 뭐 그것도 중점적으로 이제 여름 이런 관광철에 1억 명이 넘는 유동 인구가 네. 이제 발생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여러 사고를 겪죠, 외상을 겪죠. 이분들이 가능하면 빨리 중증 외상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시다 보니까 뭐 산속 깊숙이 가시고 뭐 바닷가에 가시고 더더욱 이제 이런 외상 환자들이 아주 중증으로 발생하면서 또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강원도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로 발생되는 이런 그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즉 예방 가능한 이제 후유증 합병증 즉 중풍이 걸리신 분들이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이 걸리신 분들이 병원에 3시간 안에 빨리 와서 다시 처치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실 수 있는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많은 지역이 병원에 오는 데만 3-4시간이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을 지나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송 중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가 아직 덜 갖춰져 있다. 그것이 지금 강원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강원도가 이거 환경적으로 이제 뭐 예. 이게 의료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응급 의료 시스템의 이 강원도에서의 근본적인 뭐 문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우리 안 교수님 아주 정확한 그 큰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응급의료 시스템을 우리 균형 발전 정책을 네. 논의하는데 모셔왔는가 하면은 이 수도권과 그 이외 지방의 이 소위 응급의료 격차, 그다음에 의료 보건복지 이 서비스의 그 질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게 이제 저희 통계에도 이제 나와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우리 또 강원도 같은 경우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그 산재한 의료기관들을 또 접근성 자체가 워낙 떨어지는 문제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증 응급질환 같은 경우는 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중증 외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로 꼽고 있는데 네. 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급성 질환이어서 국민 사망, 그다음에 중증 장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래서 이제 집중적인 관리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원도는 이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3대 중증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 건수는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 병원 전 단계, 아까 설명드렸던 병원 전 단계에 이제 긴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 최종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워낙 적고 게다가 부족한 응급의학 전문의나 전문 의료 인력 그리고 배후 진료과 부족한 문제, 병원을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보낼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응급의료에 있어서 취약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세운 이제 그 전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이런 특성을 맞춘 그런 응급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새 정부에서는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겠다고 하겠지만 아직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 안 교수님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건 여건은 여건이고 그 네. 여건에서 소위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응급 의료 체계까지 그리고 또 보건복지 체계까지 도입할까 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연구를 하신 입장에서 이제 이 강원도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를 좀 개선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신가요? 네, 제가 이 방송을 몇 번 봤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가. 네. 이제 이런 문제를 귀결이 많이 되던데 응급의료 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지역의 응급의료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원도만 하더라도 이제 강릉, 원주, 춘천의 문제와 이 접경 지역, 뭐 철원, 인제, 양구, 화천 이런 문제, 그리고 저쪽 이제 영월, 평창, 정선 이쪽의 문제가 비슷한 듯하면서도 서로 다르고요. 이게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인제군 안에서만이라도 면 단위의 문제와 또 리 단위의 문제가 이게 다르게 됩니다. 면 단위는 그나마 소방서가 가까이 있고 또 이송을 빨리 할 수 있지만 리 단위로 내려가면 소방 구급차가 가는 데만도 뭐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40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 단위의 마을 사람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노력 또 이제 군 단위에서 해결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이제 강원도 권역 안에서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거버넌스 이제 이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중앙에서부터 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고민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지역은 대도시 같은 지역은 응급 환자들이 갈 데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바로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 이렇게 좋은 병원으로 가면 해결될 환자가 동네에 좋은 병원이 또 좋아 보이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들려가는 바람에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안 할 것인가 하는 고민. 거기서 생긴 정책이 강원도로 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강원도는 그 정책이 안 맞습니다. 강원도는 갈 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에 있는 문제를 아래서부터 정리를 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거버넌스, 해결의 체계, 또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인력을 키우는 문제. 그러니까 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구급차 요원을 얼마나 잘 퀄리파이 하느냐, 질 좋게 만드느냐는 노력을 하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오히려 리 단위에서 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응급의료를 알고 응급의료의 이제 그 최초 반응자라고 합니다. 지역에 뭐 이동 서비스를 하는 분이라든지 택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응급의료의 어느 정도를 배워서 그분들이 최초 반응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육성하는 게 강원도에서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강원도만의 실질적인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늘 주장했었던 마을 단위 또는 마을 공동체 단위의 보건복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소위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에서 그 비어있는 틈들, 이제 의료와 이런 응급의료 서비스들이 마을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마을 단위로 보면 대체로 보통 우리 이제 사무국장 하나 정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는 보통 문서 작성 능력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응급한 사태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초동 조치들을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마을에 한 분 정도 가서 뭐 저희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별빛 산골 유학 같은 경우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마을 119라고 해서 응급 사태가 났을 때 이들이 뛰어가서 거기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을 단위로 하나하나씩 갖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수도권에 일어나는 일과 완전히 다른 일들입니다. 우리는 응급 서비스 자체를 받기가 접근성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걸 지역 내에서 마을 공동체 내에서 1차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강원도형 응급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밑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출범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다 우리 정책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분 모신 김에 몇 가지 또 관련 질문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주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도 좀 강조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스마트 헬스케어가 무엇인지 또 이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좀 먼저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다른 얘기 같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된 지 이제 한 25년 정도 이제 됩니다만, 또 이제 다른 일로 제가 그 원격 의료 시스템,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 이제 취약 지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한 또 20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분야에서 제가 하면서 느낀 한계점은 이 중증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응급의료 서비스를 응급실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거죠. 또 원격 의료를 하면서 보니까 약은 열심히 드리는데 그분들의 건강 수준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을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강원도처럼 열악한 데서는 결론이 주민들 스스로 이런 큰 병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서 이 응급실에 오지 않을 상황, 또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응급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약을 드려도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또 이 지자체 단위에 주민들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챙기고 주민들 스스로 건강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주민들 스스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저희 같은 대학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한 노력들이 스마트 헬스케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 이게 좀 시스템 활성화된다면 이 지역에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지역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병원에 왔다는 건 이미 큰 병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호미로 막자는 거죠. 그래서 호미로 막기 위한 시스템들을 이제 소위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는 이제 ICT 시스템을 마을에도 도입을 해서 마을 안에서 이 초동 단계를 갖다가 진단을 미리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선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시스템을 생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을 단위에서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이나 의료보험이 나가는 단계는 뭐냐면 질병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보험비가 나가게 되는데 사실 그 보험비라는 그 사회적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줄여서 실제 오히려 그 쓸 수 있는 돈으로 가처분 소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건강도 챙기고 소득도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사실 우리 안 교수님 몇 군데서 또 이미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시간 좀 두 분과 이 강원도 응급의료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 강원도에 필요한 응급의료 시스템은 무엇인지 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응급의료 체계를 이제 199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이제 돼 가는 거죠. 미국에 비해서는 한 뭐 20년 정도 저희가 늦었고, 일본에 비해서도 뭐 한 10여 년 늦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국가적 체계는 갖추었습니다. 네.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원도에 맞는, 아니 강원도에 맞는다기보다는 뭐 양국은 어느 마을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이제는 거기서부터 만들어 와야 된다. 네. 이제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